솔직히 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은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기고 나는 그 앞에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돈 다 날리면 어떡할 거야. 남편이 저를 또 무시했을 때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이 내 인생이 바뀐 첫날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10억을 만들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숨겨진 진실 하나. 남편이 왜 그렇게 제 주식을 반대했는지. 3년 전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통장에는 10억이 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0세 평범한 가정주부 윤정희입니다. 2020년 3월이었어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춘 그의 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나간 텅 빈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불안하던 때였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다 손님이 줄었다며 매일 한숨을 쉬었고 저는 식탁 위를 닦고 가족을 위해 부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애들 키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 인생엔 나라는 게 없더라고요. TV에선 연일 주식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이 회사가 상한가를 쳤다. 누가 몇 배 벌었다. 처음엔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나만 가만히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나는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아왔어요. 내 이름보다 엄마 여보가 더 익숙했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정희야, 나 주식으로 300만 원 벌었어. 미영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야, 너도 해봐. 우리같이 나이 들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날 딸아이도 엄마 요즘 다들 주식해. 내 친구 엄마도 주식으로 벌었다는데? 그때 내 안에서 묘한 불씨가 일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주식 좀 해볼까 하는데 남편은 반찬 집어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주식? 응. 적금에 2천만 원 있잖아. 그거로 한번.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야, 정신 차려. 주식이 뭔지나 알아? 그거 도박이야, 도박. 소뚜껑 운전만 30년 한 사람이 주식을 해? 웃기지 마. 네가 뭘 알아서 주식을 해. 그 돈 다 날리면 우리 인생 끝장이야. 적금 그냥 놔둬. 건드리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계속 꿈틀거렸거든요. 네가 뭘 알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맞아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말이죠. 저도 배우면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몰래라도 해보기로.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적금 깬 걸 남편이 알아차리자 폭발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걸 하냐? 주식하는 마누라 때문에 굶게 생겼네. 2020년 4월, 저는 증권 앱을 깔았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숫자들, 그래프, 한글로 쓰여 있는데 외국어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주식 초보, 주식 시작, 주식으로 돈 버는 법. 영상들이 수천 개가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조회수 많은 것들을 골라서 봤어요. 이 종목, 지금 사면 100% 수익. 급등주 포착? 내일 상한가 예상. 다들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구나 싶었죠. 첫 매수. 어떤 유튜버가 추천한 바이오 종목이었어요. 제가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다음 날 20만 원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20만 원. 저는 소리 질렀어요. 집에서 혼자.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리고 다음 날 남은 돈을 몽땅 그 종목에 더 넣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 또 5% 계속 떨어졌어요. 패닉이 왔어요.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팔았죠. 손절했어요. 결국 50만 원 날렸어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어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고, 급등주 쫓아다니고, 단타 치고, 리딩방 들어가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켰어요. 주식창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주식창을 봤어요. 빨간불 켜지면 가슴이 뛰고 파란불 켜지면 심장이 내려앉고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 감정이 저를 끌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2천만 원은 어느새 1,3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통장을 뒤지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왜 2천만 원이 없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식했어.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었어?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벽을 쳤어요. 주먹으로. 미쳤어? 진짜 미쳤어. 700만 원을 날렸어. 700만 원을.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했어? 네가 뭘 안다고 주식을 해? 소뚜껑이나 열심히 닦고 살지.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PC방에서 자고 왔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근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해가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가를 확인했어요. 밤엔 눈물 흘리며 내가 미쳤지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초췌했지만 그 눈엔 분명히 무언가 생겨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해볼까? 하는 희미한 불빛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의 무시는 사실 내 오랜 불안의 그림자였다는 걸.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내가 나 자신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걸. 비록 돈을 잃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새벽 4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폈죠. 내가 왜 돈을 잃었을까?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1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유튜브 추천 종목을 사지 않았어요. 리딩방도 나왔고 단타도 그만뒀어요. 대신 책을 샀어요. 주식 투자 기초,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 분석. 글씨가 빼곡한 책들이었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당연하죠. 저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배운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는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재무제표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빚은 얼마나 있고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구나. 이건 회사를 사는 거구나. 그 전까지 저는 주식을 숫자로만 봤어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나쁜 것.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매일 출근해서 물건을 만들고 팔고 고민하는 사람들. 저는 그때부터 기업을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건강할까? 이 회사는 미래가 있을까? 이 회사 사장은 정직할까? 그리고 투자 원칙을 세웠어요. 남이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사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는 사지 않는다.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른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회사였어요. 왜 그걸 골랐냐고요? 제가 직접 써봤거든요. 그 회사 제품을 백화점에서 샘플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찾아봤어요.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빚도 적고 해외 수출도 늘고 있었어요. 아, 이 회사는 괜찮겠는데? 그래서 샀어요. 200만 원어치. 그리고 기다렸어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 아침에만 봤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처럼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을 갖고 산 거니까요. 3개월 뒤 그 종목이 30% 올랐어요. 200만 원이 260만 원이 된 거죠. 저는 팔지 않았어요. 아직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뒤엔 50%가 됐어요. 200만 원이 300만 원. 그제야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또 샀어요. 이번엔 식품 회사였어요. 우리 집에서 늘 사 먹는 라면 만드는 회사.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복리라는 걸 배웠어요.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 돈이 돈을 번다는 것. 2022년 봄. 제 계좌는 3천만 원이 돼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제게 주식하라고 부추기던 친구 미영이를 만났어요. 정희야, 너 주식 대박 났다면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뭐, 무슨 소리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계좌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내가 번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한 거야?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어떻게를 물어본 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이제 달라졌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울었어요. 드디어 나를 인정해주는 눈빛이었거든요. 계좌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천이 3천, 4천이 됐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숫자는 돈이 아니라 내 자신감의 지표였죠. 이제는 유행주가 아니라 꾸준한 회사를 봤어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더 신기했던 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내게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은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후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복리의 마법이라더니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큰 복리는 내 마음이 불어나고 가족의 대화가 늘어난 거였죠. 예전엔 밥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엔 TV 소리 줄여 하던 사람이 뉴스 보고 있어? 나도 같이 봐도 돼? 하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주식 좀 배워볼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소뚜껑 운전만 30년 한 사람이 주식을 해?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웃음이 기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존중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는 걸. 여보, 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집 좀 바꿀까? 낡은 아파트 팔고 좀 더 큰 데로. 여보, 내 택시 차량 바꿀 때가 됐는데 내가 좀 보태줄 수 있어? 처음엔 들어줬어요. 집도 옮기고 차도 바꿔줬어요. 근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게 많아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택시 그만둘까 봐. 네가 주식으로 돈 버니까 내가 꼭 일할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구나. 돈을 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주식 그만둘래.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잘 되고 있잖아. 그냥, 나 피곤해.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관계가 두려웠거든요. 30년 동안 무시당하다가 이제는 돈 때문에 대접받는 게 그게 더 슬펐어요. 근데 말이죠. 주식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제 일부가 돼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경제 뉴스를 보고 기업 공시를 확인하고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그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소뚜껑만 운전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남편한테는 줄였어 하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더 키워나갔죠. 2023년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 계좌는 어느새 7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024년 초 제가 오래 들고 있던 반도체 관련 주식이 폭등했어요. 하루에 상한가를 치던 날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 가을 계좌를 확인했는데 잔고가 5억을 넘어섰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5억. 평생 상상도 못한 숫자였어요. 근데 기쁘기보다는 뭔가 먹먹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걸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어요. 60살이 다 된 제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눈이 쭈삣거리며 아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번 건 돈이 아니라 나였구나. 2025년 여름, 제 계좌는 10억을 넘어섰어요. 남편은 아직도 정확한 금액을 몰라요. 좀 벌었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내 주식 계좌. 지금 10억 넘었어. 남편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 10억? 내가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10억 만들었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당신이 날 돈으로만 볼까봐. 당신이 윤정이를 보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볼까봐.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은 게 내가 당신을 무시했지. 소뚜껑 운전이라고 한 거 진짜 미안해. 그날 밤 남편이 말해줬어요. 왜 그렇게 제 주식을 반대했는지. 사실은 나도 옛날에 주식했었어. 당신 몰래 2천만 원 날렸지. 그것도 일주일 만에. 뭐? 그래서 무서웠어. 당신도 나처럼 잃을까봐. 두려웠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걸. 여보, 나는 그냥 나를 찾고 싶었어. 윤정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살기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택시 그만두고 다른 거 해볼까 봐. 요즘 배달 일도 괜찮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택시 계속해. 당신은 택시 운전이 좋잖아. 손님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이제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 CEO한테 한 가지는 배워야겠어. 뭘?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사는 법.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지난주에요. 딸애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직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거든. 지금 회사 다닌 지 10년 됐는데 새로운 데 가는 게 두려워. 저는 딸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딸, 엄마가 58살에 2천만 원 들고 주식판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근데 엄마 지금 여기 있잖아. 넌 이제 겨우 35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냥 시작해. 딸애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엄마 진짜 멋있어. 나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이제는 떨리지 않아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거든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들에게 투자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갈까?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가자. 평생 나만 보고 산 당신, 이제 세상 좀 구경하자.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어디 가고 싶은지 알아? 어디? 그냥 여기. 당신이랑 함께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는 여기. 이게 제일 좋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거예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식이 아니어도 돼요. 뭐든 좋아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 그걸 시작하세요.